장도혁 대표의 저 발언의 정치적 판단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당내 분위기 어때요?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 당내 분위기면 일단 어쨌든 뭐 늘 이제 반대가 좀 있어 왔었죠. 친하게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 비판이 있어 왔는데 여전히 계속 비판이 있어 왔는데 비판 수위가 좀 더 세졌다.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좀 놀랐던 게 약간 이제 변침을 할 거다. 그동안 스탠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러지 않고 더 확고한 이제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네. 어떤 우리가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전략이나 뭐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저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진심으로 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예상하지 못한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니 이제 우리 구독자 느낌. 시청자 여러분 대강 네. 어떤 내용을 장도혁 대표가 얘기했는지 아시긴 할 텐데 네네. 그래도 제가 좀 핵심 요점만 몇 가지 짚어드리면 오늘 기자간담회 열었고 1심 윤 대통령 1심 선고 안타깝고 참담하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절연, 소위 전륜 메시지가 들어갈까가 관심이었는데 오히려 전륜이 아니라 수호하는 반응을 내놓았다는 게 지금 각 신문들 제목에 나타나는 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사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장도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네. 그래서 지금 야 이건 원래 예상하는 것과 방향도 반대고 반대 방향에 가는 속도나 폭도 더 굉장히 깊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고 있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계속 분열의 정치 하지 말라고 뭐 설 연휴 때 말씀들 많이 하셨대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를 또 불연을 이제는 절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 분열을 주장한다. 근데 많은 언론이 다 절연 정도는 선언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 또 그것도 분열인 건가요? 진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도와 각 신문 사설이 저희가 뭐 좀 이따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네. 조선일보도 이제 국힘은 윤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동아일보 장 대표 지금이라도 윤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혀라. 또 윤 무기징역 헌정 파괴 내란 단죄는 사필 규정. 이지경에도 윤 절연 뜸들이는 국힘 가망 있다 하겠나. 네. 뭐 한국일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이제 개 없는 헤어나 미래로. 이런 얘기들이 모든 소위 레거시 미디어 언론의 사설 제목이었는데 그렇죠. 장동혁 대표는 이런 거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를 사실상 걷어찬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언론 사설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이 거의 모든 신문에 다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 전에 이제 이준호 대변인도 네.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시스템으로 뭐 붕괴시키거나 네. 뭐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숫자 구성이나 그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저히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하는. 네. 왜냐면 일선에서 뛰는 그 후보들은 그게 제일 절박하거든요.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는 것만큼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이쪽 풀뿌리 쪽 아주 정말 모세혈관 쪽으로부터 이렇게 역류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에너지가 남아나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절연 주장하는 니들이 분열을 주장하는 거야. 왜 갑자기 계속 절연하라고 그래? 당하게 입장이라고 절연할 하는데. 사람들은 너희야 네. 라고 얘기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계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빼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과만 갈 거야라고 해석이 되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지방선거 지고 가는 게임이구나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글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제 이 정도로 오프닝을 해봤고요. 저 원 변호사님께 이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제 그 판결이 나왔잖아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1심 판결은 우리는 국민의힘이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우리의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라면서 강공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정치인이 되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들의 흔적이라 믿는다. 네. 그러면은 이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무죄 판결문을 쓸 수 있었을까? 이 논리적 허점들을 네. 근거로. 그 논리적 허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논리적 허점들이 과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면 윤석열 전 변호인단한테 알려줘서 1심 판결문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항소 이유서에 그럴싸하게 적시를 하고 정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 장동혁 이 주장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추정 원칙 받고 있어요. 예. 네. 연쇄살인범도 무죄 추정 원칙 받고 있잖아요. 무죄 네. 추정 원칙이라는 게 사법이나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지 이게 그냥 무죄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다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런 말도 언급을 했는데 어제 재판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나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내란이다 이랬는데 어제 계속 언급했잖아요.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계엄법이 이제 그 계엄 선포 이후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 계엄법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회에 통고를 하고 네. 또 폐해 중일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 요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포고령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 그다음에 국회 봉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은 이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경고성 계엄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타협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계엄은 헌법적인 최후의 보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재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는 거는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 네. 어제 그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계엄 직후부터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지만 오죽해도 계엄을 했으면 안 됐다라는 맞아요. 게 이제 제가 네. 계속 어떤 종의 저의 표현 레토릭이었는데 어제 판결문도 보면 사실 저렇게 국회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 뭐 관료들을 탄핵하고 뭐 예산도 이렇게 다 옥죄어오고 이러면 정말 대통령이 별 쓸 수단이 없고 하는 그런 사정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바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잘 그런 말이 담았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아 그때 좀 야당이 해도 너무했지 정말 대통령 입장도 힘들었겠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을 때 바로 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한번 행정부를 잡아먹겠다고 덤비면 도저히 대통령이 할 도리가 없는 거 그것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없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없는 거를 하겠다고 나서 그게 아무리 어제 심지어 성경을 읽겠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지기현 재판장이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성경을 읽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을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우국충정이나 굉장히 위기감이 들었어도 헌법이 하라고 한 데만 했어야죠. 근데 그걸 넘어갔다. 대표적인 게 국회에 군을 보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이 물론 아직 1심이지만 더 이상 뭐 바뀌기 어려운 거의 최종적 판단에 가까운 게 나왔으면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그럼 평소에 하는 표현 있잖아요. 아직 1심이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계엄에 또 내란이란 1심 판결까지 나온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것을 국민 죄송하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 뭐 이 정도 표현만 했어도 이렇게 격하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호 대변인은 헤아리지 못하는 무슨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무슨 전략적인 그 고민 끝에 내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에 뭐 완전히 몰입돼 있어서 좀 특별한 진영이나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몰입돼 있어서 오판한 건 아닌지
전 좀 걱정이 돼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